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우리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소가 전체 77개소 604.7메가와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5%일 뿐만 아니라 REC 발급량의 15.5%나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근데 이 연료전지 허가를 받은 사업자 수들 중에서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 한 169개소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그레이 수소로 하더라고요. 그레이 수소로. 근데 이 그레이 수소로 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부하 추종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부하 추종은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가동을 중단시키고 셀별로 스택별로 중단을 시키고 다시 가동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부하 추종을 하려면. 근데 제작사의 배상금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계 수명이 5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 어떤 업체 거라고 제가 뭐 특정 회사 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설계 수명이 보통 5년인데 그래서 그 중간에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가동 정지를 2회 했을 경우만 이게 설계 수명이 5년이에요. 근데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되겠죠. 그럼 당연히 경제성을 담보를 못하니까 결국 부하 추종을 못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최근 5년간 허가받은 연료전지 발전소를 다 보니까 그린 수소를 하는 데가 없어요. 다 그레이 수소고 그리고 한 곳 부생 수소 또 한 곳은 LPG 주연료, LNG 보조연료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발전 5개사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연탄 석탄 발전소보다는 적지만 LNG 발전소보다는 1.4배나 온실가스가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동 중인 연료전지로 190만 톤 연간 더 나오고 앞으로 이 발전사업 허가를 다 내주신 걸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그레이 수소로 다 한다고 돼 있으니까 연간 1,600만 톤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석탄 발전으로 2개 반 1기가와트짜리 2.5기가와트, 3기가와트를 가동했을 때 나오는 양과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도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연료전지를 이렇게 초과적으로 하는 게 맞냐. 게다가 발전 단가도 보니까 5개 발전사 자료 평균값을 내보니까 2020년에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200원 정도고 최근에 뭐 LCOE 가격 보니까 250원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비싸고 온실가스 더 나오고 이런 연료전지를 앞으로 8기가와트나 더 늘린다고 하니 이게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린 수소가 아니면 사실상 발전을 하는 거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에 대한 겁니다. HVDC,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 HVDC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주도하고 육지 사이에도 있고 그리고 북당진, 그 당진의 10개 석탄 발전소 전기를 그 삼성전자 있는 그 평택 쪽으로 연결하는 북당진 고덕 이 HVDC 크게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있는 석탄 발전과 원전을 수도권까지 76만 5천 킬로볼트 그 밀양 송전탑 사태 났던 그런 초고압 송전탑으로 지금 하고 그 옆에 또 이거를 하려고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내역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제주도 그렇고 북당진 고덕도 그렇고 근데 한번 고장 나면은 한 뭐 15일 정도 아예 전기를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천억 넘게 들여서 새로 건설한 설비가 벌써 9차례 고장이 났고 올해 8월에는 보름 가까이 고장이 나서 정지돼 있었고 9월 들어서 연차 점검 시행 중이라 그러고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는 정전이 없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정전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최종 수요자의 정전 상황은 안 만들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전이 없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걸 수천억을 들여서 특히 북당진 고덕은 한 1조 5천억 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수도권 오는 HVDC 500kV짜리 이거는 2조가 넘는 돈이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정전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답변이 온다는 건 이런 HVDC를 그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다른 지역의 발전기로 대체하거나 다른 선로를 이용해서 정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네? 그럼 그 건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얼마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용 증가 건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HVDC 운영한 게 해남 제주 간 해저 케이블 그걸로 생각하면 한 역사가 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하는 걸 보면 2015년에 1회선 20회, 진도 제주의 2회선은 17회나 고장이 났고 그러면 심지어 이 2회선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의 광역정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들 말씀이 HVDC는 중국처럼 수천 킬로미터씩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곳이나 되는 건데 우리는 뭐 34km 북당진 고덕이나 230km 신안울 수도권 단거리 육상에 하고 그리고 기존 교류망에다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전력망 전체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안울 원전 있는 곳과 거기 석탄 발전 있는 곳에서 수도권까지 8기가와트짜리 이 HVDC를 가동을 했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면 광역정전까지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의원님 우선 HVDC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그 장거리 송전에 따라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전자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를 통해서 전기열 전력을 공급할 때 장점이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온 것 같고 운영 초기가 아니라 20년이 됐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주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그런 고장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더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력망이 테스트베드가 아니죠. 국가전력망은 테스트베드가 아니에요.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난 기술, 안정적인 기술을 실증도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 HVDC가 한전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 이건 국가전력망을 테스트베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류용 HVDC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 기술을 이전받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노예계약식으로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정말 첨단 기술을 추진하는 그런 전력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력망의 확보와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지금 이렇게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는 HVDC를 더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송배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부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사용화되고 있는 기술을 합작사까지 차려가지고 기술 이전 받으면서 비용도 굉장히 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국내에 건설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HVDC 기술을 가져오게 된 배경, 그 과정에서 비용을 얼마나 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부 검토,
내부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해서 아까 그 연료전지 네, 맞네. 연료전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클린 수소를 지금 생산하는 것이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그레이 수소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구하는 바는 클린 수소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하 추정의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부하 추정이 가능한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서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IPS 제도가 그런 제품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수요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CHPS 도입을 할 때 말씀하신 이제 그 부하 추정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이렇게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킬로와트아워당 200원을 넘게 주고 있는데 그걸 인센티브를 또 뭘 얼마 더 주신다 그러세요.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부하 추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인산형 연료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 이게 분당 100%라고 얘기해요. 분당 100% 출력 증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1분 내에 끄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분 내에 끄는 형태로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스택 자체가 수명이 단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자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5년 중에 2번 기동 정지를 시키는 것만 해도 수명이 5년 보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린 수소로 가서는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가 발전 사업 허가를 이미 해줬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데가 177곳인데 이 177곳이 다 그레이 수소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 그레이 수소로 다 가동을 하면 1,600만 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발전 사업 해주신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하는 연료전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이제 제 신문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레이 수소 공급이 불가피하지만 이제 그린 수소, 블루 수소가 공급이 가능할 때는 이게 대체될 수 있느냐 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온실가스가 1,600만 톤이 더 나오는 177곳의 연료전지를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린 수소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연료전지는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요.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검토를. 예.